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조직이건 어떤 진영이건 어떤 징조, 조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길조가 있는가 하면 망조가 있지요. 저쪽 진영은 드디어 어떤 역사적 무대에서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구나. 쓰러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징후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끝말이라는 거 있지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들. 막말보다 더한 어떤 쌍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하고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했습니다. 쿠데타.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마음속에 오랫동안 삭히고 삭혔다가 드디어 터트리듯이 꺼낸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망조의 한 갈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역모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역모. 역적이란 말이죠. 역적. 아니 그냥 보통 그쪽에 있는 어떤 강성 지자가 인터넷 공간에 이래저래 그냥 댓글로 올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앞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했다는 자가 그리고 그 집권당의 대표를 했다는 자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역모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국민과의 모든 소통을 책임졌다는 국민소통 수석을 역임한 그 사람이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쿠데타나 역모나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건데 이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이제 스스럼없이 꺼리낌없이 났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진영 속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멘탈, 정신세계가 어디까지 몰려있구나. 어디까지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단발마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게 또 다른 망조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 개혁을 반대 조국 수사를 하며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윤영찬은 지금 조국을 두둔하고 있고 조국이 은근슬쩍 무죄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히든 메시지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하나 어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법무장관직에서 1년 만에 물러난 것은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문재인이 물러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또 물러나라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물러나라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쿠데타의 조력자라는 뜻이냐? 너희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자중질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맥을 뜨뜻미지근하게 잘못 짚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쿠데타다. 역모를 했다. 이런 말은 저쪽에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사생결단의 그 마지막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겁니다. 윤영찬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자 윤석열 이분이 반발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는 윤영찬 씨 검찰 수사는 청문회가 있고 없고하고 상관없이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고 그럴 경우에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검사가 응당해야 될 일이지요. 검사 보고 지금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안 했다고 그걸 타박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였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 쿠데타였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자기 진영 쪽에서 사석에서 지금까지 나눠왔던 그런 얘기의 일단이 지금 가감없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것을 때려잡자고 수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다.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건 또 뭐고 검찰을 때려잡은 건 또 뭐고 웃기죠? 네. 국민적 영웅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랑했다는 뜻인데 국민적 영웅이라는 것이 그냥 가짜로 조작해서 되는 겁니까? 국민이 지지해야 영웅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때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고 조국이 주도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반대했다는 것을 지금 윤영찬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랬네요. 자신이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오, 한이 서렸다. 그런 뉘앙스가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 이 양반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갔었나요? 평산책방에 간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령 갔다고 하면은 이제 발길을 끊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 5, 6월에 서리가 내리듯 그 하늘 품은 그런 얘기에 한 자락 한 자락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2021년 1월에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이 전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제적인 타의였다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물러달라는 대통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래서 야 이건 중간에 누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리를 지켜야 검찰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았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검찰개혁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낙연을 원망합니다. 그때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검찰개혁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 그의 책임을 지고 추미애가 물러나야만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식으로 당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당에서 나온 얘기를 문재인이 수용했다는 뜻으로 지금 추미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 따로 이낙연 따로겠습니까? 둘 다 묶어서 그냥 원망스러운 것이지요.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그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그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정철승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정철승 변호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비록 추미애가 사적인 자리에서 정철승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문재인 기회주의자예요. 나한테 법무장관 맡아달라고 할 때는 나한테 모든 걸 맡길 것처럼 하더니
뭔가가 좀 불리하게 하더니 내 의견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나를 내치더라고요. 문재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야, 기회주의자야 라는 말을 정철성한테 했다는 거지요. 이쪽 진영에서, 그쪽 민주당 쪽 진영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그러자 그쪽 강성 지지자들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 역시 문재인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문재인이 그럴 줄 알았다. 이재명과 추미애는 우리가 지켜주자.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다음 주에 두 동강으로 짝 쪼개져도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랍니다. 바로 이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추미애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지금 슬슬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추미애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그 마음이 지금인들 수습이 됐겠습니까? 한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것이 그걸 푸는 길인 겁니다. 경남 양산, 평산 채빵 발길 뚝 끊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하고 대립각 딱 세워서 이날 이 시각부터 그리고 친명,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등에 딱 업고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역적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역적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법무장관을 했다는 자가. 이것은 정권을 부정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선 불복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발언입니다. 거의 히틀러에 비유한 것이나 지금 개딸들은 스스럼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하고 같이 뭐 이렇게 거론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이나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나왔으니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똑바로 교육 한번 하지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반정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옳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 중종반정, 인조반정 들어봤습니까? 폭군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세우는 것. 그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 반정의 주역이었던 거고 역사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성렬 반정이 되는 것이지요. 죄인을 몰아낸 성렬 반정. 그러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을 반, 오를 정. 아무튼 윤영찬과 추미애와 윤영찬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했던 것 그리고 국민에 대한 역모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